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최근 시장이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최고점 대비해서 맥스 드로다운이 최근에 67%까지 좀 빠졌죠.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70만원대권까지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옷장에는 주가가 48만 5천원 보합세까지 오늘도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논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3월 30일에 123만 3천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한 3만원대 구간에서 지금 뭐 123만원대니까 한 40배 이상이 장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런 스토리와 바이오에서 가장 좀 비교가 될 수 있었던 종목이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뭐 만원대, 2만원대에서 작년도 11월 달에 56만원대까지 뭐 한 4, 50배 정도 올라가면서 바이오약품에서 이제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가 되면서 이 제형 변경이 경쟁력으로 부각이 되면서 IB 제형을 S 제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인데, 할로자임의 특허가 이제 알테오젠보다 좀 짧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치와 7건이 넘는 이제 빅파마와의 기술 수출로 알테오젠이 대단한 어떤 상승을 보이면서 이 SC 제형보다 더 만들기가 힘든 게 바이오약품을 경구용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스토리와 기대감이 삼천당제약이 최근에 시가총액 코스닥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경구용 제형은 소화관이죠. 위라든지 장을 통과하면서 소화 효소에서 뭐 분해가 된다든지 점막을 통과하기 힘들다든지 뭐 이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경구용 제형의 어떤 개발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삼천당제약의 어떤 경구용 제형 관련되는 스토리가 시장 수급과 결합되면서 올해 들어서도 단기간 뭐 10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폭발적인 어떤 상승을 하다가 이례적으로 또 단기간에 3월 30일 이후에 한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또 단기간 또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한 70% 가까이 40만원대까지 빠졌죠. 피보나치 낙폭가대까지 빠졌다가 어제 시간에 애프터마켓에 또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개법 원봉으로 좀 진행되면서 계속 이제 변동성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수급을 보시게 되면 뭐 1월달, 2월달에도 보면 기간의 어떤 수급들이 들어왔다가 최근에는 기간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하지만 외국인들은 1월달부터 계속 지금 매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좀 수급의 특징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2023년도에 2차 전지가 고점에서 단기간에 반토막 나는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게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천당제약은 194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동아약품과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인데, 본래는 이제 뭐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그 저만제 관련되는 DHP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저만제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뭐 마켓쉐어가 1위 정도를 했죠. 근데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이제 2014년도에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전희숙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전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바이오 팀을 신설한 게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넘으면서 뭔가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바이오 팀을 신설하고, 새로 이제 전인석 대표가 지금 대표 사이죠. 윤대인 그 전 대표의 사이기 때문에 사이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그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해오면서 최근까지 이제 계속 이제 관심들을 가진 어떤 이슈들을 좀 벌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기존의 제약 산업이 탄탄한 가운데 이제 신규 사업인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형태와 그 다음에 제형으로 이제 경구용으로 뭐 인슐린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경구용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제 주가 어떤 상승에 가장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특히 급등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세 가지로 이제 이슈 체크, 기사가 정말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뭐 MTN에서 나왔던 기사를 중심으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FDA 제네릭 관련되어서 논란되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 쪽 계약 관련해서 공시와 다른 이제 15조의 어떤 논란, 그리고 최근에 좀 핫하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S패스 관련되는 특허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뭐 세 가지 지금 가장 핫한 부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구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에서 경구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의미는, 뭐 주사형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어떤 그 주사 바늘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 그 다음에 뭐 IV 제형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누워서 맞아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는 게 거리도 멀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제 SC 제형만 하더라도 편의성이 높아가는데, 그거보다 약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냥 이제 그 입에 넣어가지고 그 복용하는 경구용 제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그 높아지는 거죠. 특히나 당뇨라든지 비만약 같은 경우는 계속 맞아야 되는 약이잖아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맞다가 지금은 뭐 주 1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이지만 알약 형태로 바꾼다라고 하면 시장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삼천제약도 트렌드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들이 단순 개발 기대감뿐만 아니라 뭐 조 단위의 어떤 계약 소식이 2월달 넘어서 나오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반대편에 또 이제 올라가면서 대주주인 이제 전인석 대표가 블록디 관련되는 이야기를 3월달 말에 하면서 4월달 말에 하겠다 이러다가 또 계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공시 내용과 좀 다른 어떤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가파르게 떨어지는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지나기 위해서 6일 오후에 그 전인석 대표가 나와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죠. 근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면서 시장이 계속 이제 그 관련되는 우심찬 기사들이 뭐 서울경제라든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바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오 쪽에서는 신뢰입니다.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다는 말은 그만큼 시장 관심사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적절한 어떤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변동성 구간을 계속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자간담회 때 전인석 대표가 했던 발언, 이분 같은 경우는 1974년생입니다. 74년생이니까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되게 뭐 작은 건 아니죠. 지금 이제 50대 이제 초중반이시니까. 그리고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점을 이제 보겠다.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면요. 요게 이제 기자 간담회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전인석 대표고요. 그 다음에 그날에도 좀 논란이 되었던 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분은 사실 삼천환제약의 내부 임원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석상제 디오스파마 대표라고 돼 있는데, 질문하니까 뭐 기자들이 소속을 물으니 답변 없이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줬는데, 찾아보면 과거에 2019년도에 그 무채혈 뭐 혈당 측정기 계약 사진에 보면 요렇게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뭐 IR 때도 여러 번 뭐 참석했던 이력은 있는데, 통상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뭐 Q&A 답변이 나오면 사실 이분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2020년도 기사입니다. 이때 사실은 S패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2000년도, 20년도에 이제 IR 때 넣으면서 기사도 좀 나왔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가 전영균 삼천당제약 중앙연구소장이 이제 그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장이 이제 설명하는 게 맞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23년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보통 이제 CTO가 이런 이제 약의 어떤 전문성 관련되는 부분 설명하는 게 맞는데, 이때도 20년 기사를 보게 되면 S패스 관련해서
이분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를 이번 기자간담회 때 질의에서 회사 내부적인 어떤 준비를 안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시가총액 1위까지 갔던 기업들이 뭔가 해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좀 준비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은 주가하고 바로바로 이제 연관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진실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치더라도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이 경구형 인슐린 이거는 이제 유럽 쪽에 IND 신청을 했기 때문에 5월달 정도에 이제 이 IND가 성인이 되어서 실제로 임상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일단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구형 비만약 세마글루타이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고비. 그러니까 위고비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S패스 플랫폼이라는 게 과거에는 보면 기사를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이때 한참 보시면 2020년도 기사를 보기에는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바이오팀을 꾸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 개발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자금도 100억 이상 투자해왔다. 그러니까 회사가 2012년도부터 바이오팀을 꾸렸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 PCT 국제 특허를 출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당시 이제 우리 카인드에 들어가서 그 IR 자료에 들어가서 이제 삼천원 자료를 보면 2020년도 2월 달의 자료거든요. 그러면 노디들 플랫폼 비즈니스 SPS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을 이 당시에도 설명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나무 미세라고 프레틴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출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질들은 새로 이제 삼성제약이 개발한 건 아닌데 기존에 있던 거를 조합을 대부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을 해서 기존에 나왔던 약물보다 굉장히 효과가 크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 특허에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뒤에 자료도 보면 2019년도 PCT 출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PCT 출원을 한 거하고 이제 등록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당시도 출원은 했지만 아직 이제 허가의 등록으로 이제 된 건 아직 없다. 그리고 이제 20년도에도 PCT 출원 여기는 출원 예정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개발은 이제 그때부터 해서 지금 개발해 왔다. 근데 이제 이 플랫폼 자체가 특허로 아직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 그거는 이제 회사가 이야기하듯이 전략적인 선택이라는데 여하간 이제 이거는 뻥칸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해왔고 출원까지 했으니까 이 플랫폼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물질들로 조합해서 경구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제약사와 미국 제약사와 이제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인석 대표가 2,500어치의 주식을 매각한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래 주식이 없었습니다. 20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인석 대표가 사이거든요. 관계사 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월달에 보시면 윤대인 그 회장이 지분을 전량을 딸하고 사이에게 정여를 합니다. 딸 부부에게 이제 6.8% 정여를 하죠. 그러면 3.41%를 작년도에 정여를 받은 거죠. 정여를 받았으니까 이제 정여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제 주가가 낮을 때 정여를 하죠. 이 시가 평가를 해서 이제 정여세를 내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2,500억 정도 블록딜을 한다는 이제 기사가 나와서 보통 이제 과거에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항상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유는 대부분 다 세금 납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는 향후에 이제 이 정여세를 어떻게 낼지를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도가 되는 거지 주가가 계속 밑에 있었으면 이런 어떤 논란이 없을 겁니다만 주가가 올라가서 올라갔을 때 블록딜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 뭔가 이제 성과를 보였다 싶어서 이제 한 건데 오히려 이게 역풍을 분 거죠. 그러면 이제 차라리 이제 어떤 계획으로 정여세를 낼 거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먼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4월 말에 블록딜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장이 보통은 이제 내부자들이 뭐 좋은데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건 대부분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이 있다가 이제 주가가 급변하니 이제 블록딜 계획도 철회를 하고 그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해명을 이제 한 겁니다. 해명을 했는데 그 세 가지로 이제 MTN에서 좀 정리를 했죠.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15분이 넘어서 요거 세 가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